안녕하세요. 다니엘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 항상성 조절의 원리와 혈당량 조절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되어 표적기관에 작용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표적기관은 매우 적은 양의 호르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분비된 호르몬은 표적기관에 작용한 다음 다시 내분비샘의 기능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티록신 분비를 조절하는 음성 피드백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간뇌의 시상 하부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TSH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여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죠. 그러면 혈액 속의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티록신이 TRH와 TSH의 분비를 억제하여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감소합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혈당량 조절은 이자의 이자섬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슐린과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작용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자, 오늘은 항상성 조절의 두 번째로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운동을 하면 열이 나고 땀을 흘립니다. 화학 효과와 연계해서 땀 분비와 기화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에 흡수하는 열 에너지를 기화열이라고 하죠. 땀의 성분은 대부분이 물인데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될 때 피부의 열을 흡수하므로 체온이 낮아집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거나 높으면 체내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물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할 때에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물질 대사를 위해 체온은 항상 36.5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교감신경을 통해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골격근을 수축시켜 몸이 떨리게 하는 등 열 생산을 증가시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열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모세혈관과 털세움근을 수축시킵니다. 그림에서 화살표를 보면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과 호르몬에 의한 조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온 자극에서 피부는 열 발산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체내에서는 열 생성을 증가시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더울 때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체온이 높아지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시켜 땀 분비, 피부 모세 혈관 확장, 털세움근 이완 등으로 열이 체내에서 빨리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를 억제하여 열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사고력 확장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람은 체온이 상승하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춥니다. 그럼 동물은 어떻게 체온을 조절할까요? 동물도 땀을 흘릴까요? 궁금한 생명과학의 세계. 땀이 나는 동물은 체온이 일정한 정온 동물이며 뱀이나 개구리와 같은 변온 동물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정온 동물도 대부분 사람과 같이 많은 땀을 흘리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체온을 낮춥니다. 개는 혓바닥을 길게 빼고 헐떡거리며 침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추고,
캥거루도 헐떡이는 과정을 통해 기도와 폐로 1분에 약 300번씩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열을 발산하고 앞다리를 혀로 핥아 열을 식힙니다. 또 코끼리는 피부가 얇고 혈관이 발달해 있는 귀를 통해 열을 발산하여 열을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삼투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 여러분, 오줌은 여름에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겨울에 많이 나오나요? 여름엔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줌량이 적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오줌을 자주 배출하게 되고, 짠 음식을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을 느껴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는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절 작용입니다. 체액의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잠깐 삼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외부의 농도가 높으면 농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포 내의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는 수분 손실이 일어나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세포 내로 수분이 유입되는 양보다 세포 밖으로 유출되는 양이 더 많죠. 이때 발생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세포 밖의 농도가 높아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힘이 커서 삼투압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많이 설명하는 예가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라면을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세포 외부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서 수분 유출이 증가하고 세포 간 지렉이 많아져 세포 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투압의 조절은 쉽게 말하면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체액의 무기염류 농도가 높아져 삼투압이 증가하는데, 이때의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므로 오줌의 양이 감소하고 체액의 삼투압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집니다. 이때에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오줌의 양이 증가하고 혈액의 삼투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수능 기출에서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가 삼투압 조절인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 혈압, 혈액량의 관계.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혈장 삼투압이 감소합니다. 이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여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억제됩니다. 그 결과 혈액량 감소, 혈압 감소, 오줌량 증가로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호르몬인데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세뇨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아니며 혈압과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사구체로 들어가는 수입 세동맥의 혈압이 낮아지면 분비가 촉진되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뇨제는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인데 오줌의 양과 혈압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면 혈압이 증가합니다. 혈관에 흐르는 수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혈관이 받는 압력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이뇨제를 복용하면 오줌량이 증가하여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므로 혈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삼투압 조절은 수능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기출문제 연습을 통해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상성 조절에서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